네, 국회로 가겠습니다. 굵직한 의정 현안 두 가지가 있죠. 김민석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 표결 그리고 추경안 처리 문제인데요.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문진석 원내 운영 수석 부대표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희석입니다. 네, 원내 네. 수석 되시고 저희하고는 이제 첫 번째 인터뷰네요. 축하드리고요,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본회의는 없는 거죠? 본회의, 저희 지난 목요일에 의장님께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어제 의장님이 입장을 밝히셨죠. 음, 여야가 합의하라고 이렇게 네. 입장을 밝히셨는데, 네. 이제 직권상정 요건은 갖춰졌지만, 의장님이 빨리 합의하라고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야당 원내수석을 다시 만나서 한번 대화를 이어갈 생각입니다. 그러면 본회의는 7월 3일로 일단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야당이 끝내 반대한다면 저희는 7월 3일 데드라인으로 보고 추경안과 같이 이렇게 처리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7월 3일 본회의에서 총리 인준 표결, 그다음에 추경안 처리 이 두 가지를 한다 이런 계획이신가요? 네, 네, 맞습니다. 혹시 국민의힘하고는 좀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게 있습니까? 이야기가 진행이 전혀 안 되죠. 예. 개인적인 얘기는 좀 통하는데 네. 정치 얘기만 나오면 이게 네. 전혀 다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일단 소통은 되긴 됩니까? 그러면 대화는? 뭐 소통이라 정치적 의제를 가지고 소통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 정치를 바라보는 눈이 아직도 국민 일반 눈높이가 좀 다르다는 걸 느낍니다. 저희가 봤을 때. 그러면 이제 속칭 협상이라고 하는 게 거의 진행이 안 됐던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뭐 일방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네. 지금 예를 들자면 저희들은 지난 3년간 힘들게 살아오신 국민들에게 음. 여야가 힘을 합쳐서 선물을 드려야 할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 야당은 자신들에게 뭐 법사위라든가 예결이라든가 이런 선물을 달라고 하는 이런 입장이라서 네. 전혀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다 예. 이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하. 예를 들어서 지금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 있잖아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오늘 국민청문회를 열어서 공개 검증을 이어가겠다고 밝혔고 또 정치자금법,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 등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고발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런 입장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예, 정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얘기를 좀 하셔야 되는데 네. 그래서 사실은 최근 야당 지지율이나 우리 정당 지지율을 보면 야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 국민청문회를 열겠다. 이건 뭐 자유지만 정치 공세를 더 펼치겠다 이런 의도로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장롱속 6억 발언 죄송합니다. 네. 노국자, 반도자 같은 얘기만 나올 것 같은데 예. 국민들이 얼마나 공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어디 가면 자당의 김성태 전 원내대표도 그런 얘기 하셨더라고요. 야당이 청문회에서 야당 역할을 못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인사청문회 자체를 본래 목적인 정치적 능력이라든가 자질 검증보다는 네. 법사위와 예결위를 넘겨받기 위한 전략으로 이렇게 총리 인사청문회를 활용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 결국 지난주 네. 금요일에 그냥 선출을 했잖아요. 민주당 의원들로. 네. 그러면 네. 지금 대야 관계가 상당 기간 경색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요? 경색될 수밖에 지난 3년간 사실은 여야가 극단적으로 대치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뭐 여야 협치를 얘기하고는 있지만 네. 여야 간의 신뢰가 아직 만들어지지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경원 그렇죠. 의원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지금 로텐더 홀에서 법사위원장 반환 촉구 농성에 들어간 거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이 행동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나경원 의원은 8월 달에 당대표 선거가 아마 있을 예정이잖아요. 네. 국민의힘에. 예. 그 선거 출마하기 위해서 지금 빌드업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용도다. 강경파들을 결집시켜서 네. 당대표 선거를 좀 주도할 생각으로 이제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민주정당의 대표가 되고 싶은 분이라고 한다면 예. 지금 농성을 할 것이 아니라 예. 지난 시간 탄핵에 반대했던 자신을 반성하고 탄핵 반대 당론을 처리하는 데 앞장서는 것이 옳은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7월 3일 본회의에서 추경안도 처리할 계획이세요?
당연히 추경안 처리해야 됩니다. 7월 3일 임시국회 저희 목표가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7월 4일이 끝나거든요. 네네네. 그럼 7월 3일까지는 추경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좀 그러면 심의가 좀 그러니까 꼼꼼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심의가 물리적 시간으로 예전에 비하면 좀 약간 부족하긴 하지만 네네. 시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또 꼼꼼한 심사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네네. 어쨌든 최대한 꼼꼼하게 심의하고 7월 3일 통과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수상님의 말씀을 좀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 머릿속에 자꾸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어차피 지금 여야 관계를 보거나 이런 거 볼 때 7월 3일 본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들어와서 뭐 반대표를 던지더라도 일단 표결에 참여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래서 차라리 확실하게 요번에 7월 3일에 끝내는 게 더 생산적이다.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추경을 7월 3일 날 통과시키는 게 여야 관계를 고려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생산적이다. 이런 생각보다는요. 네.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네네. 경제는 타이밍이다. 추경안 집행도 타이밍을 맞춰서 집행해야지만이 네네. 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네. 야당도 아마 추경안 자체에 대해서는 거부할 명분도 없고 그런 생각 특별히 없어 보이는데 네네.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상임위 문제 가지고 여전히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그 의제를 거기에 집중시키는 것 같아서 합의가 쉽지는 않겠지만 또 마냥 기다릴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경안은 반드시 임시국회 내에 통과를 시켜야지 이게 휴가철을 맞이해서 소비 진작 효과가 생길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소비 쿠폰은 만약에 7월 3일에 그 추경안 통과시키면 7월 말 8월 초쯤에 이렇게 지급이 되는 겁니까? 뭐 그렇게 예상됩니다. 행정 절차를 간소화시키면서 속도감 있게 진행하면 7월 내에 집행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이제 휴가철에 좀 맞출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기대를 하시는 거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7월 3일 본회의에서 이 총리 임명 동의 표결 추경안 처리 말고 혹시 또 개혁하고 있는 게 있나요? 이제 상법을 이제 상정할 건데요. 지금 현재 지난 20일 코스피가 3,000을 돌파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은 상법 개정 넘는 상태에서 3,200 정도로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상법을 개정하면 이제 훨씬 더 위로 상한선 한 5천까지도 높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을 하는 시장에서 전망을 하는데 이번에 상법 개정안도 이미 준비는 돼 있기 때문에 물론 오늘 경제 5단체 부회장단들 만나서 상법에 대한 의견을 좀 들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나 그 전날 통과시킬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법 같은 경우도? 네. 방송 3법은 지금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세요? 네, 방송 3법은 약간 지금 정책위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민생법안 우선순위를 정리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당과 정과 대가 조금 더 논의할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확정 시간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방송 3법은 정치 권력이 원론 장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영방송 정상화, 중립성, 독립성을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 당이 추진해온 중요한 과제이거든요. 그래서 꼭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이게 무산이 된 어떤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언론단체나 시민단체들 같은 조속한 처리를 계속 주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략 그러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데드라인을 언제쯤으로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 조성님? 데드라인이 역시 우리 정부가 완전히 구성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정부하고 이 법이 시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을지 이런 것도 좀 논의하면서 정부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이제 여당이 됐지 않습니까? 야당 때는 뭐 정부하고 논의할 창구도 없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일방적으로 드라이브를 건 측면도 있지만 이제 정부가 여당이 됐기 때문에 정부 의견도 듣고 이 법이
시행됐을 때 문제점 같은 것도 좀 개선할 게 있으면 혹시 개선하고 이렇게 진행할 생각입니다. 지금 수석님이 말씀하신 정부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정부 조직 개편 이런 것까지 다 완료된 후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최선 장관 정도 임명된 후에 해도 말씀을 드릴 장관 정도 임명되면 정부 구성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 장관 임명. 그러니까 이제 청문회 끝나고 임명장 받은 그 시점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어제 그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인선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그 관심사는 이제 검찰 개혁인데 네. 지금 검찰 개혁은 정부 조직 개편하고도 좀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사안 아닙니까? 그러면 입법화 부분은 언제쯤 이게 개시가 돼서 언제쯤 완료가 된다고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 될까요? 지금 뭐 시기를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네. 어쨌든 정기국회 내에는 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기국회 안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장관 임명 그 말씀하셨으니까 네네. 지금 일단 그 총리 인준 문제 말고 이제 장관들 인사청문회가 앞으로 줄줄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이게 뭐 순차적으로 이렇게 그 청문회가 진행이 될 가능성은 별로 없고 동시다발적으로 청문회 진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뭐 그럴 수밖에 없겠지 않습니까? 지금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이기 때문에 예. 빨리 내각을 구성하는 게 중요한 일인데 예. 정부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각 구성이 가장 우선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속도감 있게 하려면 하여튼 대대적으로 네.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이제 청문회를 동시에 진행을 한다 이런 계획이신 거고요. 그럴 수밖에 없다 지금 상황이. 어차피 이제 장관 청문회는 상임위별로 열리니까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한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고요. 네. 지금 그 수석님은 국토위 간사도 그러니까 저기 역임하셨고 현재도 국토위원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 지난주 금요일에 이 대출 규제 방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예, 지금 뭐 그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뭐 상당히 그 세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수석님은? 국민의힘은 그런 말 할 자격도 없습니다. 왜요? 네.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정부 대출 정책으로 지금 가계부채가 위험 수위에 다다랐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대출 규제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극약 처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에서도 좀 소신 발언을 했으면 네. 가계부채가 지금처럼 심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또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가격을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정책 대출을 확대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동안 연간 20조 정도로 집행되던 정책 대출이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101조가 투입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계부채 굉장히 부담이 됐고 또 주택도 제대로 공급이 안 되면서 부동산 가격도 좀 들썩이고 있는 게 지금 현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가계부채를 관리하고 최근 집값 들썩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대출을 규제할 수밖에 없다 없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그 대통령실의 메시지를 좀 여쭤봐야 될 텐데 처음에는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고 했다가 2시간 뒤에 대통령실은 부처의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공지를 했는데 이게 메시지 혼선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뭔가 대변인과 이게 소통이 좀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소통이 안 된 상태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즉흥적으로 답변하다 보니까 아마 좀 답변이 그렇게 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아무튼 이 방향 방향 안 하고 이런 문제를 진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그냥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정리를 하면. 그런 거.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 운영 수석 부대표였습니다.